고수온이나 태풍으로 어민들의 피해는 늘고 있지만 복구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라남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 연습림에 대한 무상 양여와 국유재산 관리를 놓고 논란이 여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서울대 측이 양여 면적을 줄이는 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 동거차도에 있던 인양 감시 초소를 떠났습니다. 유가족은 떠났지만 동거차도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기름 유출 등으로 생계조차 막막한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철강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에 앞으로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 가운데 광양제철소 3고로 스마트화와 기가스틸 설비 증설에 26조 원이 투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고수온이나 태풍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복구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 단가 현실화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태풍과 고수온으로 어업 분야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피해액만도 태풍이 완도와 여수 등 7개 시군 404개 어가에서 378억 2,400만 원, 고수온도 신안 여수 등 5개 시군 157어가에서 249억 8,800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이 같은 어업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어업 피해 복구비가 실제 복구비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복의 경우 가두리 한 칸을 복구하는데 74만 8천 원이 들지만 지원은 25만 2천 원, 33.6%에 불과하고 넙치도 500g 성어를 기준으로 실제 복구비는 마리당 10,000원이 넘지만 지원금은 2,900원, 27%에 그칩니다. 어류의 경우는 성어와 치어로만 구분돼 8개월을 키운 넙치도 500g이 안 되면 마리당 521원만 지원됩니다. 사실상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어업 기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데도 어업재해 복구비 지원 단가는 동결된 탓에 실제 복구비의 평균 39.7% 수준입니다. 농업 분야의 경우는 지난해 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통해 농약대와 대파대를 각각 133%와 20%씩 인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시군과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해복구 지원 단가 현실화와 생물 중간어 지원 단가 신설 등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어업재해가 발생하여 어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피해복구를 위한 주요 양식 품종의 지원 단가는 2015년 이후 동결되어 있고 1년 가까이 키운 중간 물고기가 성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취어 가격으로 지원되고 있으므로 전라남도는 또 태풍 피해 어가에 대한 특별 융자 지원과 입식 미신고 피해 어가에 대한 지원 대책 등 어업 분야 피해 복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태풍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보상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도청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태풍 피해 신고가 계속 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피해 상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피해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보상 기준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청산과 추석 성수품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 및 전통시장 안전관리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해 오는 2021년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명칭이 누리로 결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 발사체의 이름을 결정하기 위한 명칭 공모전에서 세상을 뜻하는 순수 우리말 누리를 공식 명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지구 저궤도까지 쏘아 올릴 3단형 우주 발사체로 다음 달에는 핵심 부품인 75톤 액체 엔진의 비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발사체가 발사될 전망입니다. 광양 백운산에는 10,000헥타르가 넘는 서울대 학술림이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무상 양여와 국유재산 관리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서울대 측이 양여 면적 변경안을 내놨는데 쟁점을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광양 백운산입니다. 이곳 1,900여 헥타르는 서울대 학술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백운산 학술림의 무상양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서울대 측은 토론회를 통해 전체 면적의 6% 규모인 옥령면 일대 700헥타르를 무상 양해받는 안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양해되면 순수 교육용으로 매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지킬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술입니다. 광양시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도록 저희에게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군산을 국립공원이나 산림청사나 그 이름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지역 시민단체들은 원칙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측의 무상양해 면적에 대한 주민 합의와 타당성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대가 주장하는 최소 양해 면적이 너무 방대하고요. 최소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무상양해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될 만한 토지인지 이런 것들 밝혀난 뒤에 그것은 논의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쟁점은 서울대가 밝힌 무상양해 면적. 광양시민과 광양시, 시의회는 물론 서울대가 한자리에 모인 토론회가 열렸지만 무상양해와 구규림화의 합의점 도출은 여전히 변수가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 6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는 오늘 순천역 광장에서 캠프 개소식을 열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홍보 활동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범국민연대는 이와 함께 여순사건과 관련한 국회 학술 행사와 교섭 활동을 추진하고 다음 달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철강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에 앞으로 5년간 45조를 투자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오는 2023년까지 철강사업 고도화와 신성장 사업 발굴 등 철강 인프라 구축에 45조 원을 투자하고 2만 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광양제철소 3고로 스마트화와 기가스틸 전용 생산설비 증설 등 설비 투자에 26조 원, 2차 전지 소재 등 신성장 사업에 10조 원, 청정 화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 9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진도 동거차도를 떠나면서 주민들도 만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침몰 당시 구조에 나섰던 인연으로 유가족들을 품어온 주민들은 기름 유출 등 2차 피해로 자신들의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진성 기자입니다. 진도 동거차도에서 태어나 평생 어업을 하며 살아온 주민 이호경 씨. 참사 초기 단원고 여학생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세월호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숨진 아이 아버지의 감사 편지를 받은 뒤 4년이 넘도록 유가족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이 산속 움막을 차려 인양을 지켜봐온 시간 동안 집도 음식도 위로도 내어주던 이 씨는 유가족들이 3년 8개월 만에 철거한 초소를 집 마당으로 가져다 놨습니다. 마당에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음에 또 혹시 엄마 아빠들이 오더라도 빨리 더 잊혀지지 않을까. 과거 자원이 풍부해 부자섬으로 불렸던 동거차도는 그날 이후 마을 전체의 생업이 무너진 상태. 참사 초기 기름이 거칠만 하던 지난해 다시 인양 작업으로 기름이 또 유출되면서 자연산 미역은 물론 양식도, 멸치잡이도 모두 망쳤습니다.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빚도 많이 줬고 그것 때문에 돈 조금 못 번 괜찮아라. 안 그요? 다시 가슴에 묻은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동거차도를 중심으로 진도군 조도면 전체에서 25건, 200여 명의 어민들이 정부의 오염 피해 보상을 접수한 상태. 지난 2014년 턱없는 보상금으로 생활고를 겪은 터라 이번에도 우려가 크지만 아픈 사람들을 품느라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동거차도 주민들은 유가족들이 떠난 섬에서 언제 끝날지 모를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광양만권 해양 생태계 보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여수 출신 이광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만권 해양 생태계 보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으며 내년 3월까지 간담회나 현지 조사 등을 진행한 뒤 필요한 경우 6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광양만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 생태계 변화와 주요 오염원을 심층 조사하고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다에 빠진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한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시 묘도동 인근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진 37살 A씨를 구한 공로로 시민 47살 정명성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7시쯤 차량 한 대가 주차를 하다 타이어에 구멍이 나 바다에 빠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운전자 A씨를 구조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말해 2터널이 보수 작업으로 통행이 금지됩니다. 여수시는 말해 2터널 내부의 위험 낙석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10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터널 내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운전자들은 국도 17호선과 만흥 IC 구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말해 2터널에서는 지난 2016년 말 낙석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 매년 특별 점검과 보수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광양읍 5개소, 중마동 1개소 등 6개소를 재선정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4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가운데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라남도가 드론으로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활용해 이웃 간 토지 경계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지적 재조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사업 대상 33개 지구 가운데 지금까지 17개 지구에 대해 드론 촬영한 고정밀 영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드론 영상은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할 수 있어 이웃 간 토지 경계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다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또 이렇게 촬영된 영상은 재조사 사업을 완료한 후 지적 재조사로 확정된 현실 경계 훼손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